안녕하세요. 한준입니다. 이탈리아 세리에 A 진출 2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수비 축구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세리에 A 무대에서 김민재 선수가 최고의 수비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 내에서 김민재 신드롬이 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나폴리가 9월 일정까지 7경기 무패를 달리며 선두에 올라 있고요. 30년 넘게 이루지 못했던 이탈리아 세리에 A 우승을 마라도나 시대 이후 처음으로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세리에 A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9월 최우수 선수 후보로 김민재 선수를 등록해 소개했는데요. 브라질 수비수인 베캄, 터키 수비수 데미랄, 프랑스 대표 풀백인 테오 에르난데스, 라치오의 세르비아 대표 미드필드인 밀라인 코비치 사비치와 더불어 나폴리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5인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피파 23과 세리에 A 공식 사무국이 함께하고 있는 이달의 선수는 지난 8월달 김민재 선수와 함께 나폴리에 새로 입단한 흐비차 크바라첼리아가 수상했던 바 있는데요. 이번에 김민재 선수까지 수상할 경우에는 2달 연속 나폴리 선수가 수상할 수 있게 되고, 김민재 선수는 세리에 A 입성 2번째 달에 최고의 선수로 뽑힐 수 있는 영예를 이룰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후보자가 발표된 상황이긴 하지만 김민재 선수의 경기력과 최근의 활약상을 본다면 기록적으로 보더라도 수상 가능성이 매우 유력한데요. 실제로 이 5명의 후보는 경기 기록과 활약, 세부 지표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선정을 했고, 이 5명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에는 팬투표가 실시되는데요. 아직 팬투표가 열려있고 9월 25일까지 팬투표가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세리에 A 홈페이지나 피파 23 홈페이지에 찾아가시면 김민재 선수에게 투표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세리에 A 공식 이달의 선수상 후보일 뿐 아니라 각종 통계 매체가 기록을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집계한 활약상을 보더라도 김민재 선수는 8월과 9월 최고의 선수로 활약을 했는데요. 지난 8월 세리에 A 베스트 11에서 수비수 포지션에 김민재 선수가 평점 7.5점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고요. 또 현재까지 진행된 9월 일정까지 포함한 현재 후스쿼드닷컴 세리에 전체 평점 평균을 살펴보면 1위가 로마의 디발라예요. 6경기 출전에 평균 평점 7.57점이고 아탈란타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쿠프메이너스 선수가 7.47점, 그리고 나폴리의 김민재 선수가 7.46점이니까 거의 근소한 차이로 디발라, 쿠프메이너스에 조금 디발라에게 밀렸고 쿠프메이너스에게도 이제 아슬아슬하게 밀린 전체 평점 3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기록이 김민재 선수의 공중전 능력인데요. 현재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가장 공중볼을 잘 따내고 있는 선수가 김민재 선수입니다. 게다가 나폴리가 공격적으로 경기를 주도하고 수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지 않다 보니까 수비 기록의 양적인 측면에서 김민재 선수가 다른 지표에 있어서 걷어내기, 태클, 가로채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하위권 팀들의 수비수들보다 높이 나올 수가 없어서 거기에는 순위권에 없는데, 경기당 공중볼 승리가 4회입니다. 공중볼을 경합하는 횟수는 다른 선수들이 더 많을 수 있겠지만 승리한 기록을 봤을 때는 압도적이다. 경기당 4개 정도의 공중볼을 문전에서 위험지역에서 걷어내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면 코너킥 상황에서 2골을 기록한 공격력과 더불어 공수 양면에 걸쳐서 김민재 선수가 세리에 A 최고의 헤더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의 이제 평점 리스트를 보더라도 현재 탑 플레이어 AS 로마의 파울로 디발라가 이제 1위에 올라있지만 김민재 선수 역시 6위로 평균 평점 7.43점,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 보시면 7.5점, 7.4점대 선수들이 2위부터 10위권까지 포진되어 있으니까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 얼마나 대단한지 볼 수 있고, 9월 1일에 있었던 레체와의 경기, 이때 조금 나폴리의 경기력이 아쉬웠죠. 그때 김민재 선수의 기록도 평점이 6.9점으로 조금 낮았기 때문에 이때 좀 감점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지, 이 경기만 아니었다면 사실 김민재 선수가 세리에 A 최고 평점 선수, 지금 최고의 선수로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잘했고요. 현재까지 치른 경기 히트맵을 보더라도 문전 위험 지역을 커버하는 것은 물론이고, 왼쪽 측면에서 빌드업의 기점, 수비형 미드필드들의 수비 커버 범위를 이루는 것은 물론이고, 마치 왼쪽 풀백, 왼쪽 윙백인 것처럼 오버래핑까지 해서 상대 공격 지역으로 달려들어서 또 공격에 가담하는 그런 플레이까지 보이면서 현대 축구가 요구하는 완벽한 수비수, 이상적인 수비수로서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파스코어의 추가적인 기록을 더 살펴보면 각종 그 부분별의 지표를 봤을 때 수비 지표가 79점, 100점 만점에서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태클도 69점으로 인상적인 부분을 보이고 있고, 기술, 공격력, 창의성 이런 부분들도 다른 수비수들에 비해서 훨씬 좋은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출전한 6번의 세리에 A 경기, 스페치아와의 경기에 로테이션 때문에 한 경기를 뛰지 못했잖아요. 그 경기 빼고 모든 경기를 뛰면서 주간 베스트 11 소파스코어 기준으로는 한 차례 선정이 됐었고, 2골을 기록 중이고, 수비 지표를 봤을 때는 86회의 패스를 경기마다 하고 있으니까 빌드업에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패스 성공률이 88%에 이를 정도로 높습니다. 게다가 상대 지역, 공격 지역에 가서 연결한 패스 성공률도 81%니까
공격적이고 모험적이고 좀 과감한 패스를 하면서도 그 정확성이 높다는 것은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고요. 경기당 롱패스 연결을 3.3에 기록하면서 빠르게 공격으로 전개하고 전환 패스를 시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기여를 하고 있고, 경기당 가로채기 1.3회, 경기당 태클 2회 등 상대 공격의 요소를 차단하는 능력이 굉장히 기록으로 드러나고 있고, 경기당 걷어내기가 옵션 3회니까 골키퍼 앞에서 골키퍼와 같은 역할을 했던 최종 수비수로서의 상대 슈팅을 저지하는 기록도 굉장히 높습니다. 드리블 돌파 성공이 경기당 0.2회로 굉장히 이제 수비수로서는 높은 기록이라 할 수 있겠고요. 상대와 경합 상황에서 승률이 전체 6경기에서 67%니까 거의 경합에서 상대를 압도하고 있다. 100%가 나온 경기도 있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경기당 공중볼 승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4회가 나오고 있는데 73%의 승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번 헤더공이 오면은 7번, 거의 8번까지는 김민재 선수가 따낼 정도로 압도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따로 또 다른 통계 매체 폰모업의 평점에서도 디발라가 8.04점으로 최고 평점이고, 후프메이너스가 7.88점,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7.85점이니까 현재 이탈리아 세리에 A 3대장이 공격수 디발라, 미드필더 쿠프메이너스, 수비수 김민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활약에 대해서 이탈리아의 각종 언론에서 많은 전문가, 축구인 출신, 에이전트 출신, 기자 출신, 많은 이들이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 온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나폴리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이 전임자인 쿨리발리의 대체자가 아니라 쿨리발리보다 더 뛰어난 선수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최신 이탈리아 현지 반응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나폴리 선수 출신이자 현재 나폴리 유스 디렉터로 활약하고 있는 잔루카 그바라가 나폴리 구단의 공식 라디오 방송인 키스키스 나폴리에 출연해서 김민재 선수의 활약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여름 나폴리 팬들이 쿨리발리가 떠나면서 나폴리 팀에 대해서 회의적인 느낌들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축구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 팩트다. 김민재 선수와 더불어서 새로 합류한 선수들이 이 떠난 선수들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밀란과의 경기에서 브라임 디아스의 헤더 슈팅을 단호하게 막아냈던 그 경기 종료 직전 한국인 수비수 김민재의 반응은 그야말로 대단했다. 김민재 선수뿐만 아니라 메르텐스, 인시니에 이런 지금까지 지난 몇 년 동안 나폴리의 전성시대를 이끌어왔던 선수들이 일거에 떠나면서 많은 팬들이 우려했는데, 크바라첼리아라든지 김민재 선수라든지 몇몇 선수들이 이제 가세가 됐는데, 특히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 돋보이고, 또 굴리발리라는 팀 내 최고의 수비수이자 리그 최고의 수비수가 떠난 그런 상황에 대한 팬들의 걱정을 일거에 씻어줬다라고 이제 평가한 것이고요. 이탈리아 최대 스포츠 신문인 라 가제타 델로 스포르츠의 산하 매체로 함께 운영되고 있는 나폴리 전문 뉴스 칼초 나폴리 1926에 에드와르도 리키오 기자가 컬럼을 썼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새로운 쿨리발리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주요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팔레티 감독에게 제공하고 있는 피지컬, 압도적인 힘과 성숙함. 김민재는 새로운 쿨리발리다.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졌다. 어떻게 쿨리발리와 비교할 수 있을까? 세네갈 수비수 쿨리발리는 대체 불가 선수로 여겨졌는데 김민재에겐 그렇지 않았다. 즉 대체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엄청난 족적을 남긴 쿨리발리는 사실 그 선수를 대신할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선수를 데려와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들을 했는데, 김민재는 그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진 쿨리발리 대체를 해냈다. 바로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김민재는 한국인 만리장성이다. 나폴리의 새로운 쿨리발리다. 2천만 유로라는 이적료, 데우 라우렌티스 구단주가 페네르바체로부터 김민재를 영입한 금액이다. 전반적인 회의론 속에 합류한 김민재는 칼리두 쿨리발리를 첼시로 이적시킨 결정을 후회하지 않게 했다. 간 나폴리에 합류한 김민재를 향해 무한한 영광뿐 아니라 애정과 존경만이 있을 뿐이다. AC 밀란과 경기에서 나폴리 팬들은 투토 메르카토 웹을 통한 반응에서 새로운 쿨리발리, 김민재의 활약을 즐기고 있다. 강한 사나이, 강한 운명과도 같은 선수, 그의 강인한 성격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김민재의 앞에는 황금과 같은 미래와 번영이 펼쳐질 것이다. 이게 시작일 거란 얘기예요. 김민재의 현재 활약에 대해서 나폴리 팬들이 토토 메르카토 웹의 댓글을 통해서도 엄청난 그 찬사와 좀 사랑을 표하고 있고, 지금 엄청난 존경심을 받고 있을 정도로 많은 팬들이 이제 쿨리발리를 잊게 만든 활약을 했다라는 평가하고, 쿨리발리 이상형의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나폴리 뉴스를 전문으로 다루는 투토 나폴리 역시 최근 프레싱이라는 이탈리아의 축구방송에 출연한 유벤투스 선수 출신 마시모 마우라의 김민재 선수에 대한 평가를 소개했는데요. 유벤투스 레전드임에도 불구하고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김민재와 마리오 후이가 AC 밀란과의 경기처럼 플레이를 한다면 나폴리는 모든 팀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나폴리가 어려운 순간을 잘 처리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다. 밀란과의 경기는 내용에서 밀렸고 또 원정이었고 선두 경쟁의 분수령이었는데 결국 결과를 얻어낸 것, 그리고 그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 속에 김민재와 마리오 후이, 레프트백과 센터백이 수비적으로 또 공격 가담적으로 좋은 플레이를 펼쳐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후방에서 이렇게 경기하는 선수들이 있다면은 나폴리가 어떤 팀을 상대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통해서 김민재 선수가 최근 나폴리의 선두질주와 무패 행진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시선, 나폴리 출신이 아닌 유벤투스 출신 레전드의 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또 다른 나폴리 전문 매체인 일 나폴리 온라인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알레산드로 보카렐리라는 이탈리아의 저명한 기자가 나폴리의 올 시즌 우승 가능성까지 점치면서 올 시즌의 강력함에 대해 얘기하면서 김민재 선수를 내가 솔직히 몰랐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내용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 살펴보면요. 나폴리가 매우 경쟁력 있는 팀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나폴리는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갖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의심이 많은 편은 아닌데 김민재에 대해서는 솔직히 몰랐다. 선수 개개인에 대해서 헤드라인을 볼 때 오류를 발견하는 이유다. 나폴리의 장점은 모든 선수들이 팀을 위해 뛴다는 점이다. 단 한 명의 주인공을 찾을 수 있는 팀이 아니다. 스팔레티 감독은 어떤 팀을 맡아도 잘해왔다. 기술, 전술적인 면은 물론이고 정신적, 심리적으로도 팀을 발전시켜왔다. 득점력, 공격력, 수비력 등 모든 면에서 팀을 바꿔놓았다. 스팔레티 감독이 부임해서 리빌딩한 올 시즌의 나폴리가 너무나 모든 면에서 강력해졌고 정말 우승까지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내가 솔직히 누구를 그렇게 의심하고 회의적으로 보는 스타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에게 김민재는 무명 선수였는데 내가 김민재를 잘 몰랐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헤드라인이나 유명세나 알려진 그런 부분들에 너무 현혹돼서 이렇게 이름값이 없다고 못한다고 착각할 수 있고 못한다고 저평가할 수 있는데 김민재가 그런 사례다. 김민재는 알려지지 않았을 뿐 최고의 실력을 가진 선수고 나폴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인텔 밀란의 레전드, 이탈리아 축구의 레전드인 수비수 출신 월드컵도 참여했던 주세페 베르고미 역시 최근 나폴리 구단 라디오 방송인 키스키스 나폴리와 인터뷰를 했어요. 인텔 출신이지만 이탈리아 전국 스포츠 방송인 스카이 이탈리아의 해설자로도 활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나폴리 팬들이 한국인 수비수 김민재의 활약 때문에 너무나 놀랐고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베르고미는 인텔 밀란도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다라고 공개했습니다. 우선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철모를 쓴 군인처럼 전쟁터에 두려움 없이 나서는 것 같다면서 경기를 치르는데 정말 큰 경기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나서고 있다. 용감하게 나서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베르고미는 인테르 스카우트들과도 종종 대화를 나눈다고 했는데 지난 여름 이적 시장 기간 동안 핵심 수비수였던 슈크르니아르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할 것이다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대체 선수로서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슈크르니아르의 이적들이 좀 빠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긴 했지만 나폴리가 영입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인테르 밀란이 영입할 수 없었다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 전국 스포츠 신문 중 하나인 코리엘레 델로 스포르트의 편집장인 이반 차차로니 역시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아예 쿨리발리보다 더 좋은 선수라는 과감한 평가를 했어요.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랜 취재 경력을 가진 베테랑 기자로서 현재 이런 이탈리아 최대 스포츠 신문의 편집장으로 일하는 분이기 때문에 객관성과 판단력을 우리가 분명히 검증할 수 있는 인물인데요. 김민재는 쿨리발리보다 좋은 선수다라고 얘기했어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첼시 유니폼을 입고 있는 쿨리발리의 현재 경기력, 특히 현재 부진한 모습들과 비교한다면 김민재가 실수를 훨씬 덜한다. 쿨리발리도 좋은 선수였고 잘했었지만 지금은 못하고 있고 실수도 많이 나고 있는데 김민재는 그렇지 않다. 물론 김민재가 쿨리발리보다는 좀 직선적인 축구를 하고 힘이 조금은 약할 수도 있지만 공중볼을 다 따내고 있고 자신의 포지션, 자신의 영역을 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김민재의 경기력이 쿨리발리 이상이고 쿨리발리보다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투토 나폴리 역시 오바메양의 에이전트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저명한 에이전트 오스카 다르미아니가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아이디어가 이름값보다 중요하다. 이적 시장에서 이름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데 나폴리가 준톨리라는 훌륭한 디렉터와 함께 그런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김민재라는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정말 뛰어난 훌륭한 선수를 영입한 것이다. 실수를 많이 저질러 오던 실수가 많던 쿨리발리가 떠난 가운데 쿨리발리를 대체한 김민재가 더 좋은 선수로 보인다라는 말로 이분 역시 김민재 선수가 쿨리발리보다 나은 선수라고 평가를 했어요.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는 과거 나폴리 시절에 마라도나와 함께 뛰었던 나폴리의 미드필더 살바토레 바그니가 이미 난 오래전부터 김민재를 알아봤고 유럽의 빅클럽들에게 추천을 했는데 다들 모르더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칼초 나폴리에 소개된 바그니의 인터뷰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내가 한 동료에게 전화를 해서 김민재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했다. 잉글랜드 리그 구단에 추천을 하려고 한 것인데 당시 김민재는 전북에서 베이징으로 이적하면서 500만 유로 이적료를 기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다. 하지만 잉글랜드 구단뿐만 아니라 그 어떤 유럽 구단도 내 추천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었다. 그리고 1년 뒤에 300만 유로 이적료로 김민재가 페네르바체로 가더라. 여전히 그때도 누구도 그의 잠재력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다. 팀도 그렇고 이적료도 그렇고 김민재의 실력에 비해서 조금은 아쉬운 행보라는 것이죠. 나폴리 디렉터 준톨리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다. 김민재는 자신의 개성과 성격으로 나를 놀라게 했다. 그는 실수를 하지 않는 선수다. 위협적인 공격을 제어하고 피지컬적으로도 끈질기다. 공중볼도 헤더로 다 처리한다. 상대는 절대 김민재를 넘을 수 없다. 스팔레티 감독과 함께하면서 더더욱 발전하고 있다.
즉 김민재 선수 또 한 번 언급된 것이 쿨리발리와 비교를 굳이 안 해도 실수가 없는 선수다, 빈틈없는 선수다라는 것이고 피지컬도 좋고 공중볼도 잘하고 상대 공격수를 절대 통과시키지 않는 선수라고 얘기하면서 중국에서 뛰고 있었지만 이미 그런 타고난 능력을 갖고 있었다. 사실 김민재 선수가 중국으로 이적하고 진출할 때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돈 때문에 가는 거 아니냐 아쉬움을 표하는 팬들도 많이 있었고 저 역시 그런 우려를 갖고 있었는데요. 사실 보통의 선수들은 그래요. 더 성장해야 될 때 높은 무대를 경험해야 되는데 김민재 선수는 이미 그 시점에도 굉장히 완성된 타고난 능력을 갖고 있었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할 수 있는 그런 수비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가더라도 발전이 멈추지 않았고 정체되지 않았고 또 지금 이탈리아에 와서 물론 스팔레티 감독이라는 명장을 만나서 더욱더 발전하고 있긴 한데 김민재 선수는 중국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클래스를 가진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김민재 선수에 대한 절찬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폴리 소식을 또한 전문으로 다루는 또 다른 매체인 아레나 나폴리는 나폴리가 김민재가 떠날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김민재 선수를 영입할 때 나폴리가 해외 구단에만 적용되는 바이아웃 금액을 설정했다라고 알려졌죠. 이탈리아 내에서 김민재 선수를 뺏길 걱정은 없지만 막강한 자금력을 갖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충분히 낼 수 있는 이적료가 설정되어 있는데요. 아레나 나폴리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미 나폴리의 리더가 된 김민재는 밀란과 경기에서 지루의 위협적인 공격을 막아냈다. 나폴리가 안정적인 경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김민재의 경기력 덕분이다. 쿨리발리를 대체하기 위해 영입된 김민재는 스팔레티 감독의 확실한 수비 철벽이 되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하는 배경이 있다. 김민재가 터키로 가기 전에 토트넘이 먼저 김민재의 퀄리티를 알아차렸고 영입할 뻔하기도 했다. 결국에는 터키로 갔지만 최근 소문에 따르면 여러 프리미어리그의 빅클럽들이 김민재를 영입하기 위해 경쟁할 것이다. 즉 해외 구단 대상 바이아웃도 있고 이미 사실 현재 경기력을 봤을 때는 쿨리발리보다 잘하고 있는 김민재, 특히 챔피언스리그 리버풀과 경기에 잘했던 김민재 선수를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노린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팀들이 노릴 수 있을지 살펴보면 사실 리버풀의 가능성이 꽤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다이크 선수가 잘해주고는 있지만 이브라히마 코나테가 지금 부상으로 고생하고 있고 조 고메즈는 부상 복귀 이후 폼이 많이 떨어졌고 나다니엘 필립스는 이제 기대만큼의 경기력을 보이지 못하는 수비수 중에 한 명이고 조엘 마티프도 잘하긴 하지만 반데이크와 마찬가지로 30대에 접어들었던 나이 때문에 결국에는 새로운 센터백을 영입을 해야 돼요. 내년 여름 이적 시장에 리버풀이 조 고메즈를 정리하고 혹은 필립스 역시도 다른 팀으로 보내면서 반데이크와 마티프의 뒤를 이을 수비 기둥으로 김민재 선수에게 오퍼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라파엘 바란을 지난해 여름에 영입했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도 올여름에 영입을 했기 때문에 수비 라인이 구축돼 있고 그런 가운데 맥과이어까지 있는데 취향제배는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고 필 존스는 정리해야 하는 대상이고 테든 맨지 역시 너무나 어린 선수고 빅토르 린델로프도 출전 시간이 부족해진다면 결국엔 이적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르티네스, 바란, 맥과이어 더불어 김민재 선수를 센터백의 일원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의지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스널 같은 경우에는 벤 화이트, 살리바, 마갈량이스, 홀딩이 있는데 홀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명확한 단점이 이제 보이고 있는 선수고 살리바가 잘하고 있는 가운데 벤 화이트는 라이트백을 오가면서 뛰고 있고 마갈량이스도 괜찮긴 하지만 현재 클래스로 봤을 때는 솔직히 김민재 선수가 이 모든 선수들보다 위에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스날도 움직일 수 있고요. 토트넘은 오래전부터 김민재 선수가 연결이 됐던 팀인데 지금 콘테 감독이 왼쪽 센터백 자리에는 왼발 자비를 쓰고 싶어 해요. 사실 김민재 선수가 지금 나폴리에서 왼쪽 자리도 잘 보고 있고 양발을 모두 잘 쓰고 있는데 콘테 감독의 그런 그 성향 때문에 이제 영입이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랑글레를 임대로 데려온 가운데 내년 여름에 바스톤이라든지 본래 콘테 감독이 원했던 다른 센터백을 영입하기 위해 움직일 수도 있지만 김민재 선수가 이런 성장세를 계속 보인다면 산체스나 다이어나 탄강 같은 선수들에 대한 아쉬움까지 생각을 할 경우에는 김민재 선수가 또 한 번 토트넘과 연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9월 A매치를 통해서 김민재 선수 오랜만에 우리 안방에서 볼 수 있게 됐는데요. 10월 달에도 대단한 경기들이 이어집니다. 10월 1일 토요일에는 이탈리아의 또 다른 강호, 무시할 수 없는 토리노와 밤 10시에 홈경기 치르고요. 아약스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차전, 4차전 연속 경기도 있고 10월 24일 새벽 3시 45분에는 김민재 선수를 오래전에 원했던 토트넘 시절에 영입하려고 했던 주제 무리뉴 감독이 이끄는 로마와 빅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활약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정말 나폴리가 김민재 선수와 함께 30여 년 만에 세리에 A 우승을 이룰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김민재 선수의 현지 활약상과 반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